안녕하세요. 이등동물요리센터의 원장 이여은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다른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다발하는 피부 질환의 한 종류이며 적절히 관리받지 못할 경우 난치성 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웨이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염은 귓구멍에서 고막에 이르는 귀 안쪽의 웨이도라고 불리는 관에서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귀는 사람과 다르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평으로 이어지는 L자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코커스파니엘, 비글, 시추와 같은 견종들은 귓구멍이 덮여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해부학적인 차이로 귓병이 다발하게 됩니다. 귀가 빨갛게 변하는 염증성 변화가 초기에 나타나지만 이후에 분비물이 나오고 가려움으로 인해서 발로 귀를 긁거나 귀를 벽이나 모서리에 문지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사진에서처럼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고 귓구멍이 좁아지며 그래서 폐색되어 웨이염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됩니다. 우선 거미경을 통해서 귀 안쪽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육안적으로 확인하는 귀는 귓바퀴와 귓구멍과 수직이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더욱 귀 안쪽 부분이 수평이도를 확인하는 것은 웨이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거미경을 통해 아이들의 고막 및 폴립과 더불어 씨앗 이물의 존재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심한 웨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 중 간혹 고막이 손상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만성으로 웨이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일수록 고막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없이 무작정 귀 청소를 할 경우 중이염 혹은 내이염이 발생하여 전정기계 증상으로 고개가 그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미경으로 관찰한 이도는 귀지 및 염증 정도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귀지에 대한 도말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감염원에 의해 웨이염이 발생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아무 약이나 그냥 사용한다면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여 사용할 항생제가 없어짐에 따라 치료가 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상적으로 귀 안에는 세균과 더불어 효모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적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는지를 기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이염의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먹는 약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전신적인 항생제는 균을 죽이기 위한 충분한 용량으로 귀 조직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귀 안의 세균이나 곰팡이균은 대부분의 경우 외용제가 더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심한 경우, 심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귀 외에 피부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외용제 외에 추가로 전신적인 약물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첫 번째, 웨이염의 원인이 종양인 경우, 두 번째, 이도가 골화된 경우, 세 번째, 비가역적으로 이도가 좁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 이도를 적출하는 수술적인 처치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신경과 혈관이 많이 주행하는 귀의 해부학적인 특성으로 수술 이후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성 웨이염이 있는 아이들은 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웨이염이 다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웨이염이 재발되는 아이들은 목욕할 때 귀에 물이 자주 들어가는 것과 같은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 원인, 즉 기저질환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웨이염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귀 안에서 기회감염성 곰팡이균과 세균의 과증식을 막아주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근본 원인으로 첫 번째, 알러지 질환을 근본 원인으로 갖는 경우, 두 번째, 호르몬 질환을 근본 원인으로 갖는 경우, 세 번째, 종양 질환을 근본 원인으로 갖는 경우, 네 번째, 기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의 외이염을 갖거나 자주 재발하는 외이염을 갖는 환자들의 경우 반드시 위 질환에 대해서 전신적인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가 실패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세정제 혹은 외용제를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충분한 외용제 사용은 이도를 전체적으로 도포해 줌으로써 세균 혹은 곰팡이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약물의 정확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충분한 약물을 종류에 따라 주치의의 점적 권고대로 치료가 될 때까지 치료를 바로 멈추지 말고 횟수를 줄여가며 점적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무시한 채 우리 아이는 귀가 좋지 않다고 임의로 판단하셔서 동물약국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세정제가 아닌 치료제를 사용하신다면 항생제 내성 발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치료는 어떠한 감염원이 있는지 거미경 그리고 도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귀에 점적하는 국소제제를 통해서 치료하되 치료 반응이 좋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찾고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동물약국 같은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치료제는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목욕할 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목욕할 때는 솜으로 귀를 일정 부분 막고 씻기셔야 하고 귀에 직접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극적인 면봉의 사용은 이도 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심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귀 청소할 때 면봉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귀 세정은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통해 귀에 넣고 가벼운 마사지를 통해 귀지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사지에서 녹은 귀를 아이가 귀를 흔들어 털면 이렇게 귓바퀴에 나온 귀지만 닦아내 주셔도 충분히 깨끗한 이도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